조쌤과 중국어 배우기 즐거워요. 한자와 함께 신나게 배워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모두 중국어 잘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쌤과 함께 배우는 중국어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롤로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적응훈련 시간입니다. 중국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일단 우리말과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중국어와 한국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양한 시각으로 그 특징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말의 특징으로 존댓말, 반말이 세분되어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가령 우리말로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방에게 밥을 먹으라는 표현의 경우에 해라는 반말이 있죠. 뭐 밥 먹어라, 또 뭐뭐 하게, 식사하게, 또는 뭐 식사하세요, 또 식사하십시오, 진지 드세요, 진지 드십시오. 더 극존칭을 보자면 과거의 궁궐에서 임금님에게 수라를 드십시오, 수라 드시오소서, 더 높여서 뭐 수라 젖수오소서 등 뭐 복잡하죠. 그럼 반말보다 더 아래에, 그러니까 존칭에 대한 반대인 비칭에는 뭐가 있을까요? 좀 점잖지 못한 표현으로 뭐 밥 처먹어라, 뭐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 안 쓰겠지만 모이 먹어라, 모이 쪼아 먹어라, 뭐 동물한테, 뭐 새한테 쓰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높낮이의 말이 있어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중국어는 이런 존댓말 표현이 우리만큼 많지는 않지만 한편 좀 비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높낮이, 성조가 우리말보다 두드러집니다. 물론 우리말에도 높낮이와 길고 짧음, 이른바 고, 저, 장, 단이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서울의 서초구 서초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초동은 서쪽에 있다 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뭐 서초동이 서쪽이라는 것은 편의상 예로 든 겁니다.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변적이겠죠. 그렇지만 서초동의 한자, 상서로울 서자인데요. 음이 좀 깁니다. 반대로 서쪽 할 때 서역 서자죠. 상대적으로 짧은 음이죠. 따라서 제대로 발음하면 서초동은 서쪽에 있다, 이렇게 해야 맞겠지만 꼭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눈은 짧은 음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음이 깁니다. 우산이 없어가지고 눈썹 위로 떨어진 눈이 녹아가지고 여기 신체 눈 안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는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눈 속에 눈이 들어가서 지금 네 눈에서 흐르는 물이 눈물이냐 눈물이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요. 애매하죠. 평소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흘리는 눈물이라면 눈이 짧으니까 눈물이라고 발음하면 될 거고,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은 눈이 기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장음이니까 눈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네 눈 속에 눈이 들어가서 지금 네 눈에서 흐르는 물이 눈물이냐 눈물이냐,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냐 라고 발음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만든 얘기겠죠. 결국 우리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음의 높낮이, 성조를 지키지 않으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엄마를 마마라고 하고
욕한다의 의미도 마자라고 그래요. 승마할 때 말의 의미도 마라고 하고 뭐뭐입니까? 라고 할 때도 마예요. 그런데 이 성조를 제외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병음으로만 표기하면 전부 다 마입니다. 그런데 글자마다 음의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엄마라는 의미는 일성과 경성, 마마, 뭐 성조 발음기호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곧이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욕한다는 의미의 마자는 마, 말을 탄다고 할 때 말은 마, 삼성이죠. 마지막에 뭐뭐입니까? 라고 해당할 때 마자는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경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엄마가 말을 욕합니까? 를 갖다가 마마, 마마 라고 제대로 발음해야지 가령 모두 일성으로 마마마마마 하거나 모두 삼성으로 마 하면은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중국어 로마자 알파벳 발음기호인 한어병음하고 음의 높낮이 성조 중에서 일단 성조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중학생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은유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셨다고요? 다행입니다. 그럼 직유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수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가능하실까요? 예. 물론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난감할 수도 있겠죠. 설명이 가능한 경우도 그야말로 교과서식으로 원관념이 어떻고 보조관념이 어떻다고 하는 때로는 따분한 장황한 설명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은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다. 직유법은 꽃 같은 미인이다 라고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든과 던, 이 두 가지도 방금 말씀드린 은유법이나 직유법처럼 예문으로 기억하면 편하고 오래갑니다. 어제 먹던 빵, 더는 과거에 있습니다. 떡이 든, 빵이 든, 드는 선택에 쓰죠. 이걸 기억한다면 제가 좋아하던 노래예요. 이렇게 안 쓰면 틀리죠. 하던 말던 틀리는 말이에요. 과거니까 좋아하더니 아니야. 좋아하더니 맞는 것이고 선택이니까 하던 말더니 맞겠죠. 자,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은유법과 직유법을 던과 든을 예문으로 기억했듯이 중국어의 성조, 일성, 이성, 삼성, 사성도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문으로 아니면 기억하기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 보시죠. 자, 전화가 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전화를 받을 때 네 하고 받습니다. 일성이 일성. 잘 안 들려가지고 상대방에 묻습니다. 네? 올라가죠? 네? 이성이에요. 잘 알아듣고 나서 대답합니다. 아, 네. 네. 자, 다음번에 만나자 그러고 끊어요. 네. 네. 사성이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로 해볼까요? 아. 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1, 2, 3, 4, 5단계의 높이를 상상해보죠. 5단계에서 5단으로 평평하게 아 하는 게 일성이고 3단계에서 5단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게 이성 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왔다가 4단까지만 올라가는 게 삼성 이렇게 그 다음에 5단계에서 1단계로 급격히 내려오는 소리를 사성 이렇게요. 좀 더 쉽게 비유해가지고 도레미파 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성은 솔, 이성은 미솔, 삼성은 레도 파, 사성은 솔도.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발음해야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이어지는 로마자 표기들을 각각 오페라, 바그다드, 마가린을 읽으면은 영어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전혀 못 알아듣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각각 opera, Baghdad, margarine 가까운 발음으로 소통을 발음해야 소통이 쉬울 겁니다. 지금 저를 보고 아니 마가린을 오글거리게 머저린으로 발음하는 저 머저린은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방금 아재 개그 말장난이었었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좀 추워졌어요. 썰렁해졌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성과 음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어를 배울 때요. 받아쓰기 시험을 친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불러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받아쓰시면 되겠죠. 2번, 반갑습니다. 쓸 수 있어요. 3번,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역시 받아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4번, 써보세요. 좀 힘들죠. 5번, 써보세요. 1번에서 3번은 우리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음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4번과 5번은 뭐예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소위 음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노차싸. 노래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두부장수 짤랑대는 소리, 가게 아줌마 동전 세는 소리. 자, 뭐 이런 노랫말이 나오는데 사실 두부장수가 흔드는 종소리가 정확하게 짤랑이라고 소리 나지는 않아요. 동전 세는 소리 역시 정확히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편의상 그 소리를 비슷한 느낌으로 표기한 의성어죠, 의성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음향이에요, 음향. 음향은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없죠.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음향과 의성어라는 단어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본국인, 우리가 흔히 원어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발음하는 소리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굿모닝이든 굿모닝이든 사실은 발음은 똑같아요. 표기가 좀 틀리지만 시옷이나 디귿이나 표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고를 하죠, 편의상. 그렇지만 그 정확한 발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굿모닝 발음하면서 굿모닝, 굿모닝 다 틀려요, 조금씩. 음향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음향이라는 태도로 과하지 않게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런 면에서는 오페라보다는 아프라가, 바그다드보다는 baghdad, 마가린보다는 머저린이 노력의 흔적인 것이죠. 자,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일단 여기서 두서없는 내용을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해 저 운영자 조대영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이제는 중국어 나올 겁니다. 중국어 맛보기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